고품격 생활 밀착형 웹소설 Q&A. 까먹었어. 아, 다시. 죄송해요. 보이는 웹소설 라디오. 보이는 웹소설 라디오. 그냥 하자. 우리는 웹소설 웹소설 팩토리! 안녕하세요. 먼저 오프닝부터 개판이었습니다. 아니야, 뭐라 그러지? 날 것 같고 좋았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예정했던 대로 저희가 대체 역사라는 장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1부에서는 대체 역사의 장르의 네. 개괄적인 그런 얘기들과 함께 네. 대체 역사 장르 안에서도 또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네.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그리고 장르의 특징과 그리고 클리셰까지 같이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네. 1부에서는 요 세 가지 정도 하면은 아마 네. 금방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네요. 2부는 2부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고 네. 어떻게 대체 역사의 장르에 대해서 우리 양복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르. 대체 역사가 뭐냐? 그치. 대체 무엇이냐? 역사? 대체 역사는 말 그대로 대체 역사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진짜, 네. 근데 진짜 생각해봤는데, 네. 우선은 편하게, 아니, 대체 역사죠. 원래 여기 있던 역사에. 대체 역사라는 말에 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실제 역사를 대체하는 그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 음. 그게 대체 역사라는 장르의 소설이 되겠죠. 맞아요. 아유, 오리진 피어스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시면서 본다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 저도 역사의 장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극이나 아니면 뭐 중세물이나 그것도 아니면 좀 뭐 근현대사물이나 다 그냥 대체 역사죠. 그냥 대체가 원래 가상 역사죠. 가상 역사. 뭐. 가상 네. 역사.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김진명 씨 소설 중에 무궁화꽃이 피었어요. 아니 고구려였나? 네, 보구려. 고구려 맞나요? 네, 보구려. 네. 고구려도 보면은 그거는 뭐야 픽션이냐 팩트냐 막 이런 얘기가 궁금했잖아. 그렇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다면 저랬다면 뭐 그러니까, 라면, 거기도. 거기서 그쵸.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글에 초능력이나 마법 이런 게 안 나오면은 그냥 대체 역사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도 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세분화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이제 장르 소설은 그 장르 혼용이 심하게 이제 나타나는 소설 분야이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냥 글 쓸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다 식으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초적이죠, 원초적. 원래 있던 그 역사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여태 몇 개 보면은 원래는 이랬는데 이랬으면 어땠을까도 좋고 아니면 현대인이 가면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원래 역사에는 뭐 나는 죽거나 네, 몇 년 그쵸. 뒤면 나는 이제 사라질 이 부족의 아이야. 맞아. 근데 어떻게 환생인데 살아야지. 그쵸. 거기서 이제 변화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대체 역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우리가 보통의 대체 역사는 현대의 지식을 가진 네, 혹은 뭐 하여튼 미래의 지식을 그쵸. 가진 사람이 그 역사 속 어떤 인물에게 빙의해서 네.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대체 역사잖아요. 그쵸. 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엑스트라로 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 인물을 만나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현대인이 예를 들어서 중원에 갔다. 우리 중원 무림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가 무궁을 쓰진 않아. 황궁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뭐 내공이 등장하거나 막 소림에 막 백보식관이 나오진 않는데 황궁에서 막 정치 얘기하고 살아남을 그 중국의 역사를 바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무협이에요, 대체 역사예요. 그럼 대체 그쵸. 역사죠. 대체 역사지. 근데 이제 내공 나오면 안 돼. 응. 저번에 네. 그 몽골에 빙의하시는 거 뭐 물어보신 분 계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몽골에 가가지고 얘가 그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그 징기즈칸인가요? 네. 몽골 쪽에? 뭐 징기즈칸이 되는 얘기라고 치면은 거기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초능력 말씀하신 초능력, 마법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갈 내공이든 테니까. 무공이든 뭐 이런 게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몽골로 가도 그게 대체 역사지 않을까. 네. 그쵸. 그러면은 대체 역사의 장르의 종류와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저는 그 대체 역사에서 좀 주의 깊게 보는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과거의 인물로 가는데 그 인물이 왕인가 왕이 아닌가 이것도 좀 중요한 거. 아, 그래요? 중요하죠. 네. 왕에게 빙의했을 때는 보통 국뽕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보통 조선의 왕으로 빙의했을 때 물론 신하로 빙의했어도 뭐 국뽕 요소가 좀 있긴 쓰이겠죠. 있죠. 네. 근데 그 국뽕 요소보다는 뭔가 조금 더 소소하고 생각. 살아남은 네, 막, 본인의 맞아요.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다. 아미. 어. 맞네요.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는 물론 왕도 이제 반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쵸. 생각을 하겠지. 내가 왕이 됐으면은 저놈 새끼 저거 역도인데, 저놈 새끼 저거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나는 신기한 게 대체 역사에 가서 왕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성군이더라고. 성군이고 명군이야 대부분. 사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암군으로 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역은 메가 히트작이 잘 없어. 그러니까 보통 성군에 빙의하는 경우가 메가 히트작. 그러니까 전 대체 역사를 막 그렇게 엄청 골수 매니아는 아니니까 이제 메가 히트작만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암군으로 빙의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이 성군에 빙의했을 때와 암군에 빙의했을 때가 차이가 뭐냐면 암군으로 빙의했을 때는 또 신기하게 본인의 안위를 먼저 챙기게 돼. 그쵸. 언제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니까 이제 착하게 맞아. 살려고 결국에 맞아. 성군이 될 수밖에 없어. 맞아. 성군이 안 되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 재미로 보는 거야. 어. 그 재미로. 그 망나니 툴러처럼. 이게 근데 얘기하면서 느낀 게 대역이 그 장르의 대분류가 아니라 소분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대체 역사가. 네네.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말한 왕으로 빙의하면 이게 영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저는 사실 그 장르를 이제 군사물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군이 이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뭐지 이국갱 같은 느낌으로 네. 가는 걸 하냐 아니면은 우리 블랙기업 조선에 나오는 이제 그 정치. 공돌이 네. 넘어간 것처럼 이제 기계를 발전시키냐 아니면은 명원 작가님이 이제 쓰신 그 검은머리 대원수처럼 이제 미래 지식을 통해 이제 정치하고 사실 군대물인데 좀 정치 쪽에 가깝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지식이 아마겟돈서 같은 그런 예언자 느낌으로 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역이라는 게 스킨만 대역이지 내용물이 생각보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많아요? 예. 엄청 다양할 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핵심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존인 것 같긴 하고요.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제 역사 속 인물에 빙의하느냐 네.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 살아갈 법한 그 허구의 인물한테 네. 빙의하느냐 이런 차이도 또 있는 거예요. 음. 명원 작가님이 쓰신 미군머리 대원수 같은 경우에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맞아요. 그런 사람이 가진 역사가 없으니까. 근데 그 그쵸. 사람이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지도자까지 성공하는 그 재미가 또 있거든. 그쵸. 만나는 사람들은 다 진짜니까 또 어. 그거 주는 그런 데다가 또 전우들을 또 살려야 돼. 그렇죠. 주변 네, 인물들도 맞아요. 죽일 순 없잖아.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는 이렇게 재미가 또 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일단 그래도 규격을 맞춰서 나누는 게 저희 채널이잖아요. 아. 그 보시는 분이 쉽게 네. 접할 수 있도록. 대체 그럼 역사. 대역은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왜냐면 대체 역사라는 장르 자체가 어. 네네. 이미 대체 역사라는 이 말 안에 그 그러니까. 장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판처럼 헷갈려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 역사만 딱 집어서 들어가면 되니까 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초능력이 없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대체 역사 장르가 되지 않을까. 초능력이 없으면. 음, 근데 또 초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요즘에. 그거는 있나? 그런 게. 저는, 상태창 같은 거. 상태차. 상태창은, 근데, 그러니까 애매해지지. 저는 그것도 대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역이지? 대역인데. 예. 그러니까 전 장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야? 합체 진화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퓨전, 이제- 퓨전. 네, 퓨전이죠. 장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럼 이제 퓨전 대체 역사가 되는 건가? 근데 어.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무협이라든지 판타지 같은 것도 뭐지 되게 앞에 간략하게 현대인이 가서 빙의했다 아니면 네. 주인공한테 상태창이 나타났다 정도로만 넘어가도 정판이나 아니면 이제 오리지널 무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거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능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태창이라든지 그런 식의 이능이면은 그냥 대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체 역사는 확실히 그 역사의 흐름을 비틀기 했을 때 음. 결국에는 주인공이 들어가서 그 역사의 원래 굵직하게 네. 존재하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잖아. 그렇죠. 거기서 재미를 주는 부분이 대체 역사가 아닌가. 대체 역사라는 장르가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이능을 떠나서 네, 그쵸. 얘가 이 사람이 어떤 이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서 재미 그쵸. 그 느끼는 역사를 게. 비트는 거에서 맞아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역사를 비트는 이야기다 하면 대체 역사로 분류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우리가 이전에 했던 얘기들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전은 이제 한 가지 판타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장르가 있고 아포칼립스가 있으면 이런 장르, 물이 있다. 장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체 역사는 이제 기존에 있던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한 가지 큰 장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소재를 뭘로 가져가냐에 컨셉이랑 따라서 소재가, 예. 이제 이야기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시대 배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 배경이 맞아요. 근현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대체 역사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태평양 재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재벌물인데 과거의 역사 속에서 네. 재벌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태평양 재벌 이런 거 보면 보통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보면은 근현대에 가깝잖아요. 그쵸. 그러면 애매해져. 맞아. 그러니까 일제 시대까지도 일제 그 압제 시기까지도 우리가 대역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90년 초? 80년 이게 생각의 저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근대까지는 우리가 만약 대체 역사로 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근대 이후에서는 대체 역사라고 부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재벌물이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전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현재의 주인공이 과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과거로 넘어간 상태에서 그 삶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바로 내 그치. 몸이 그쵸, 내 이게 살아난 그게 예, 회기물이냐 대역이냐 네. 또 그 차이라고 어.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야기가 전장훈 작가님 얘기하시다가 그럼 전장훈 작가님이 작성하신 그 네. 호연한 회장님도 대역 아닌가라고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게 자신의 삶을 바꾸고 결국에는 그게 내 현재하고 몸에, 이어져 있잖아요. 그쵸. 아. 네. 그래서 방금 네. 좋은 얘기다. 네, 진짜 좋은 얘기다. 이거. 내가 빙의한 인물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에 회귀를 했어. 근데 2000년대에 전혀 다른 인물한테 회귀를 했다 쳐.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렇지.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걸 회귀물이라고 부를 수 있냐 대체 역사냐 이렇게 하면은 또 논짓거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회기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광복 전으로 합의를 봅시다. 아니요.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와, 개어렵다. 아니요. 전 이게 확실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좋은데? 예. 그 회기물은 주인공이 후회를 해서 회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역물은 제 생각에 현대의 주인공의 후회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결이. 아니, 물론 이제 막 나도 미사일 만들고 싶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미사일 아니라도 총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 넘어가는, 블랙기업 조선 네. 같은 경우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회기물은 확실하게 주인공의 결핍이 회귀하면서 해소가 되는 거고 대역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현대의 결핍이 가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맞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점이 없다는 거죠. 현대 네. 인물과 그 과거의 빙의한 네. 그 과거의 인물이 음. 접점이 없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장르의 구분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판타지라는 장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가 된 거잖아요. 현대 판타지라는 그렇죠. 말이 없었다가 음. 지금 현대 판타지가 생겼고, 네. 맞아. 예. 현대 판타지가 생기고 그 전에는 게임 판타지라는 게 생겼었고, 네. 그렇죠. 게임 판타지 또 이전에는 뭐 이세계 큐판. 큐판 뭐 이런 큐판. 것도 생겼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장르의 경계성은 확실히 웹소설 쪽으로 오면서 좀 흐릿해져 가는 것 같긴 해. 여기저기서 막 섞인단 말이야, 장르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분해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100% 정의다 이건 아니지만 그치, 그치. 그래도, 충분히 보고 이해하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예. 어쨌든 대체 역사는 역사의 흐름이 주는 재미가 주가 되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아 맞다. 그 사실 장르 구분하니까 또 궁금했던 게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동서양이냐 뭐 중세냐 한국사냐 뭐 미국사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 신석기 시대냐 아니면 문명 시대냐, 고전 이전의 시대냐 아니면 고전 이후의 그렇죠, 시대냐. 그렇죠. 네. 그쵸. 그렇게 나누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대역을 제일 처음 본 게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그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청동기 시대였나? 아마 신석기에서 치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요즘 유행하는 대역이랑 달랐어요. 옛날 거예요? 조금 옛날 거긴 한데 근데 이런 장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신석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석김을. 아예 우가물. 예, 아예 원시 시대로 가는 경우에는 진짜 거의 그 과학자들이 좀 모든 아이템 개발하는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때에 주는 재미는 그 재미인 것 같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아포칼립스에서 했던 그 생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아예.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쵸. 이야기인 거잖아. 맞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그 생존주의에서 오는 재미가 신석기 시대로 가면 있을 것 같고, 그쵸. 저는 더 이전에 뭐 캄브리아기나 이런 데로 가는 것도 봤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화를 해나가는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그거는 대역이에요. 이거는 일단 사람으로 빙의하지 않았으니까 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쵸. 그건. 약간, SF? 아, 그치, 맞아. 개발 재미.
개발로 어. 재미를 준다. 맞아. 말할 뻔했어, 나. 아무튼 그렇다. 아낄 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개괄과 네. 그 장르의 종류들은 대충은 설명을 한 것 예. 같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이 대체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징, 그리고 클리셰 클리셰. 어떤 클리셰적인 것들이 있을까? 제가 먼저 이것도 말해볼까요? 아, 예,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대형물이 그 이세계물이랑 되게 흡사하다고 봐요. 이세계물? 네. 맞죠? 왜냐면은 넘어가고. 주인공이 이제 뭔가 아예 다르고. 현대는 너무 당연한 걸 하면은 주변에서 오 이럴 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누를 만든다든지. 맞아요, 비누. 네네.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클리셰라기보다는 주인공의 직업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클리셰죠, 클리셰. 회기 전에 네, 과거로 가기 전에 그때 주인공이 현대인을 지식을, 가지고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클리셰로 작용한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세계로 가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게 이 세계는 얘가 알 수 없는 정보들로 가득해. 맞네요. 근데 이 대체 역사에는 아는 정보들이 가득해.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 아는 정보가 불러오는 또 다른 기대감이 네. 생성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감 그쵸. 주기에 조금 더 편한 장치가 아닐까? 음. 우리의 역사 속 역사. 과거로 가는 게 네. 좀 더 편한 기대감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역사가 주는 재미가 있는 네. 거니까. 근데 또 문제는 이걸 또 꼰대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꼰대 장르요? 네. 꼰대 꼰대 장르라고 장르. 생각하면 네. 되지. 근데 또 요즘에 제가 누렁이가 아니라서 잘 안 봤어요, 솔직히. 대체 역사를 아니, 뭐. 작가 생활 몇 년 했는데도 두 작품도 안 봤던 것 같아. 되게 적게 봤어요. 이거는 뭐 몇몇 작가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진짜 손이 안 가. 그치, 맞아. 아니, 그러니까 시작점이 아니 진짜로 그냥 안 가다가 이번에 또 이거 하니까 공부하면서 많이 봤는데 달라요. 엄청 재밌던데? 가벼워? 아니 더 잘 썼어? 그거 진짜 오해예요, 오해. 나는 그래서 되게 어렵고 무거운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훨씬 가볍고 훨씬 재밌고 더 뽕주기가 쉽잖아요, 우선. 뽕 주는 건 확실히 쉽죠. 진짜 어마어마해. 전담장관이 말한 거. 그리고 이건 뭐 어차피 이따 또 얘기할 건데 네네. 확실히 알면 더 알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걸. 예.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을 네. 어떻게 비틀기를 하느냐에 대한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 덕후분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논짓거리도 많고. 맞아. 아니지,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이게 이러면서 이게 설정이 많아? 오갈 네,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 그걸 지켜보는 재미. 맞아. 그래서 근대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근대로 갈수록 점점 위험해져. 오케이. 그쵸.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세종대왕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아니, 다 나와 진짜. 진짜로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초반 대체 역사들은 많은 게 삼국지랑 조선이었어. 맞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은 제일 잘 알아서? 그것도 몰라, 그렇지만 몰라. 제일 많이 알아서? 제 생각에는 대역이 메이저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엄청나게 마이너한 장르였고, 마이너한 장르를 쓰는 작가의 특징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제 그냥 삼국지하고 그 한국사가 이제 그 작가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드렁큰 댕댕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이 삼국지물이랑 조선물이 많은 거는 우리가 자료 조사하기가 편하고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밝혀져 있단 말이죠. 사실 삼국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웅담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미 나와 있잖아. 중국이 역사를 진짜로 기입했는지 가짜로 기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하네. 공부해서 쓰기가 편하고 삼국지랑 조선에 덕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도 현재도 네.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로 가면은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논짓거리가 너무 많아. 그러면 태클 걸리기도 쉽겠지. 쓰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고. 왜냐면 내가 글을 쓸 때 앞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는 내가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맞아. 그런 자료나 정보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내가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은 그 사건에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걸 쓰기가 힘든 거지. 맞는 말. 진짜 신기하다. 맞습니다. 자료가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뭐 사료가 많으니까. 그쵸. 네, 역사적인 자료가 많기 그쵸. 때문에 당연히 이제 쓰기도 훨씬 편하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르의 특징 하면은 역시 역사 비틀기에서 주는 로마. 그쵸.
로마. 맞죠. 로마나 아. 2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굵직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같은 사건을 그린단 말이야. 아, 맞네요. 이쪽에서 그리면 또 그렇게 보이고. 이 삼국지 보면은 단순히 중국의 역사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네. 삼국지 안에서도 초나라부터 시작해서 되게 우후죽순 나라들이 쏟아졌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료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조선의 역사는 뭐 많이 좀 아마 가위질이 많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조선이 친숙하다. 네. 선덕여왕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실화라고 볼 수 없죠. 픽션이 많이 들어갔을 네. 거고 그거는 아마 대체 역사물이라고 봐야겠죠. 음. 그래서 뭐 대장금이라든가 네. 허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픽션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재미를 위해서 거기서 줄을 서시오 이거 캐릭터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모르지. 그런 건 다 픽션이니까. 줄을 서시오. 맞아. 그 클리셰 중에 하나면 또 떠오르는 게 네. 그 아이템 중에 되게 상징적인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가보면은 비누를 많이 만들고, 네. 위생. 예.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반부로 넘어가면은 총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확 빨라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이물가 작가님이 말씀하신 추노 같은 느낌도 보면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게 네. 조선 말기에 그 노예. 노비를 네. 하는 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대체 역사물이 아닐까 싶은데, 대체 역사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시대극이 더 맞는 게, 그거는 결국에 노비들끼리의 네. 로맨스가 준단 말이야. 그렇잖아. 언제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역사는 역사 비틀기를 통해서 재미를 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 특정 그렇죠. 줄기가 네. 조금이라도 바뀌고 조금씩 거기서 나오는 재미. 시대극하고 대형물의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대형물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그쵸, 그게 그쵸. 메인으로 흘러가는데 시대극은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 그 사이의 안에서. 관계. 네, 그 안에서 추노의 장르는 시대극이라고 보고 드라마라고 봐야죠. 네. 왜냐면 배경만 살짝 쓰는 거니까. 시대 배경은 조선시대 그 노비들의 네. 안타까운 삶을 그리고 있지만 그 삶에서 그 노비들과의 그 인간 관계, 네. 갈등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작품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는 짧아. 예. 이제 드라마라는 장르에 더 가깝겠죠. 추노 그러니까 드라마죠, 아마도 드라마. 시대극에 가깝겠죠. 시대극 드라마. 시대극이라는 시대극 단어가 드라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역사적인 기본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굵직한 건 다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 큰 거 잘 아는 거. 이순신 이러면 다 알잖아. 아, 그쵸. 세종대왕 이러면 다 안다고. 아, 다 알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석, 광인현, 수경 이거 다 알잖아. 나 몰라. 거기까지 몰랐어. 그까지 앞까지 딱 알았어. 고순철. 순철은 뭐야? 마지막 고순철이잖아. 끝날 때. 몰랐어. 어쨌든. 근데 뭐 그래도 거의 많이 아실 거니까. 그니까. 우린 몰라도 그러니까 그 중에 왕 중에 한 명이 사는 시대의 빙의를 하면은 그치. 좀 더 친숙하고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아도 돼. 음, 근데 이제 음. 말씀하신 것처럼 판타지 2세로 가는 얘기는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필요하다. 아, 맞죠. 그쵸. 내가 떨어진데 뭐 여기 생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체 역사가 조금 더 접근이 쉬우셔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작가의 지식에서 나온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작가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역사 지식이 있으셨을 거야. 그치. 어느 정도 있고 조사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딱 막 생각하자. 아, 내가 조선시대로 가면 어떡할까? 근데 조선시대로 갔는데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심지어 내가- 아들도 아니야. 어. 백정의 딸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끔찍하잖아. 끔찍해. 생각하고 싶죠. 하여튼 뭐 그런 상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대체 역사라는 장르가 좋네요. 우리 그러면 대체 역사 장르의 특징과 클리셰하는데 한국사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한국사부터 그럼 짚어볼까요? 제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 그 뭐지?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엄청 기발하거나 현대의 약간 지식을 가지고 오면 항상 천축국에서 가져왔대. 그 인도. 아. 네. 근데 제가 한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그쪽에서 좀 정보가 많이 들어왔던 건가요? 왜냐면 제가 내가 클리- 아니. 네, 클리셰적으로는 봤는데 왜 항상 천축국인지 그게 궁금해요. 확인할 길이 멀어서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멀어서? 음.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국교가 음. 우리 들어도?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했지만 네네. 불교를 무시하지 않는 문화였던가요? 불교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불교가 융성했기 네. 때문에 조선 시대에서 초창기에는 되게 많이 죽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먼 나라기 때문에 천축국이라는 얘기가 먼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에 시선을 그러니까 대명천지에서 사는 애들이 음, 그 먼 나라 천축국에 대한 지식이 많지 그러니까, 않았을 예. 거라고 생각해. 음. 음. 불교 탄압하려고 했는데 민간은 많이 믿었대요. 근데
이 불교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신화적이고 신적이잖아. 그쵸. 근데 천축국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시작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지. 네. 이거는 어. 많이 아시네. 그러니까 왜냐면 성리학의 나라기 때문에 네. 이 도가 계열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조금 뭐 달랐을 수 있겠죠. 뭐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고 그 시대에 대한 네. 공부가 많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탄압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왕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왕정이 흔들리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흔들리고 신분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불교든 천주교든 이런 게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일단 양민들이 멍청해야 된다. 그치. 배우지 않아야 된다. 맞아. 그렇다 보니까 저런 종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무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쪽에서 탄압을 하지 했구나. 않았을까. 뭐 역사 채널 아니니까 역사 얘기는 이 정도에서 네. 넘어가기로 하고. 예. 그래서 특징 생각하면은 솔직히 명원 작가님은 유별나. 특이하죠. 네, 맞아요. 이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체 역사는 보통 조선 국본물이 그거 많죠. 예. 한참 이제 대체 역사가 붐을 일으키고 이슈를 끌 때 삼국지물에서 이제 조선이나 조선이죠. 고려 네, 이런 데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런 데서 국본물이 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명원 작가님이 따당 나님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전혀 새로운 맞아요. 전혀 새로운 대체 역사를 쓰시면서 정말 그 장르가 더 되게 확대되지 않나요? 넓어지고 예. 확실히 이제 백마탄 초인이라고 할 만하죠. 그쵸. 그리고 진짜 백마탄 초인이었지. 요즘 들어서도 명원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외국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외국 대체 역사물 클리셰가 주인공이 이제 귀족으로 빙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빙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전개도 좀 색달랐어. 보통은 맞아. 어떤 상가의 아들 빼고는 대부분 다 그 역사 속 인물 중에 하나로 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명원 작가님은 역사 속 인물이 아닌 역사 속 있었을 법한 예. 필연의 인물로 빙의를 하는 거죠. 진짜 드라마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계사 이제 대형물은 약간 좀 망나니 인물 클리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인공이 원래 그 가문에서 뭐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이제 좀 안 좋. 되게 평이 안 좋죠. 안 좋은 취급을 받거나 미래에 이제 망나니가 음. 될 만한 애한테 빙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예. 좀 많더라고요. 많고, 예. 아마 그게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얘기하면서도 한 거지만 사료가 많아서 그럴 경우도 네. 있긴 하겠지만 근데 명원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혀 특이한 사람으로 하니까 우리 캐릭터가 잘 잡혀서 그래. 음, 그러니까 역사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 캐릭터가 이미 잡혀 그치, 있잖아요. 그치. 걔 캐릭터가 잡혀 있어. 그러니까 우선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작가가 그쪽으로 빙의를 시키든 뭐하든 하는 순간 기대감이 생겨요 이제. 우리 망나니 플로 그것처럼 얘는 이제 바뀌겠지. 얘는 뭐 하겠지. 아주 망나니 그러니까 지금 올리고. 채팅창에 이제 도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도교? 우리가 아무래도 그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중요시 했잖아요. 아 예. 그 사람들이 도가계의 성인들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진 않나요? 유교. 아 유교. 그래 유교구나 네. 유교. 도교는 그렇지. 도교는 우리 그럼 한반도에 한 몰라요. 번도? 저희 뭐 그 화산이 도교인 것 같아. 난 모르겠어. 화산 도교. 아이고 그래? 그쪽이 나 하여튼 저희 그쪽 몰라가지고 그쪽으로 질문 주셔도 뭐 도교는 크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아니, 뭔데 도교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종교라는 게 민중을 타고 아니면 서적을 타고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존재하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중국하고는 좀 궤가 다르죠. 당장의 유교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성리학이 그 중국의 성리학하고 확실히 다르기도 하고 해서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명나라는 성리학을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놈의 성리학 계속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무튼 그거는 역사 저희 나라 오, 성리교잖아 오자네. 성리교. 예, 근데 거기까지 가면 거의 사학 관련해서 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학. 저희 그 얕은 지식이 뽀록나기 때문에 이제 네. 다시 클리셰대로 얘기하면은 뽀록 난다. 네. 저는 지금 거의- 사학이라는 나는 단어도 이 내가 뽀록 처음 났어. 써봤어. 아유, 나는 처음 봤어. 여기 소설로 사학과라 그래서. 사과 많이 해요. 그 대체 역사. 왜냐면 그러니까 다 사학과 이라서 난 몰랐지. 자 이제 종교 얘기 떠나서 소리. 그 무슨 교는 저희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클리셰적인 몰라요. 내용을 네, 돌아와서 네. 장르의 특징은 명원 작가님은 유달리 좀 달랐어. 그 그 미래의 부분은- 지식을 이용한다는 거는 네. 마찬가지의 네네네. 그런 기본, 하나의 네. 특징이었지만 보통의 그 기본 대체 역사를 보면은 현대의 지식을 어떻게 이용하는 왕이 되거나 어떻게 이용하는 신하가 되거나 네. 해서 결국에는 국력을 강화시키고 그쵸. 공부 그쵸. 잘 사는 나라 만들고. 아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인생형이 네. 군사물이냐
아니면 예. 이과물이냐, 네네네. 아니면 문과물이냐. 뭐 문과물은 아마도 정치물 살기 위해서 정치 네.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이과물은 어떤 문물을 개발하면서 그 문물로 이 나라를 조금 잘 살게 하고, 잘 살게 네, 만들고 네. 민중을 네네. 좀 보살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군사물 제외하고 이과물도 문과물도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비누를 최초로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미생 때문에 그런 거. 그때는 그거는 이제 현대인의 그 생각으로 제일 쉬우니까. 아니 중전이 23명 있는데 애들이 냄새가 나 비누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러면 비누 만들고 맞아. 싶잖아. 그러니까 안 치면서 죽는 게 되게 많아. 그때는 그치, 인생이 아니라서 전염병 때문에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데 죽고 그냥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안쓰러운데 죽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비누를 만드는 이유는 네. 이게 정답이에요. 두 분이서 보니까, 예. 말씀하시면서 했던 것 중에 느낀 게 뭐냐면 예. 사실 현대인은 비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때 당시 실제 개연성으로 따지면 거부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사스러운 걸 만들었냐 이렇게 할 수도 아, 있는데 그쵸.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설적 허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력이 중요하고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비누가 이제 만들기도 쉽고 가장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네. 접근을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갖느냐 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니죠. 만들기 어렵죠. 사실 이 비누의 주재료가 기름이기 때문에 비누 네. 굉장히 엄청 힘들어. 예. 그때 그 보니까 굉장히 기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 고급 재료였단 말이야.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비누를 쓸 수 있다는 설정들이 초반에 많이 등장하죠. 그럼 초반에서 궁에서만 썼잖아. 그 소설에서. 쓰는 작가분들이 이게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넣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드렁큰 댕댕님 말 들으면 네. 비누와 빨간 약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전쟁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군사들이 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소독약이잖아요, 빨간 약이. 예. 네네. 저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세균 감염에 방어가 되고 그 비누로 이 위생 감염에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염병에서 살아남는 게 엄청 중요했을 거야. 왜냐면은 하수도부터 상수도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되게 낙후돼 아무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당장 지금 중국 가도 막 길거리에다가 아무 데나 똥오줌 맞아. 싸놓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조선에도 거의 우리 중국 구독자님들 혹시 필요한가? 그럼 이 부분 편집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위생관념에서, 시에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19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고소당하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그런 위생관념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나이팅게일. 그리고 저거 뭐예요? 네. 뭐 곰팡이에서 나오는 거 뭐죠? 페니실린? 이런 거 있으면 안 죽는단 말이야. 확실히 항생제라는 게 그치. 되게 이제 아, 현대를 이제 생명을 아. 이제 길게 만들어주는 큰 아이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와 어, 저 역사 속 그 과거의 차이가 제일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데 지금 재밌으니까. 그 중세로 간 의사 있잖아. 한산이가 한산이가 작가님? 작가니까 거기도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위생과 이런 걸로 맞아요. 아마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야. 많죠. 예.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이 위생과 그런 예방하는 방법들, 병을 네. 이게 굉장히 평균 수명을 확 끌어올립니다. 맞아요. 엄청. 위생 손 씻는 거랑 이 빨간 약 소독약만 맞아요. 있어도 죽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국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때 조선시대에 인구수가 정말 작았어요. 조선시대 실제 인구수가 작았다고. 쌀 소비량이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나진 않았어. 얼마나 다 합쳐서 네. 몇백이었다.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당연히 맞아요. 적었겠죠. 음. 네. 그러면 이제 저 클리셰 같은 경우는 한국사랑 관련 있나? 이제 총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소설이든 총이 등장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문과물이든 이과물이든 네. 간에. 근데 이제 그 왜냐면 그때 전쟁이니까. 이 세계사에서 예. 화약의 등장과 그치. 등장하지 않은 곳과 등장한 곳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에 화약이 없었으면은 과런 유럽 열강들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어. 아유, 걔네 인구가 세면 얼마나 셌겠어. 그렇죠. 왜 징기스칸이랑 걔네 누구야? 중국이랑 저기로 걔네 누구죠? 옛날 원주민 술. 아니. 그치 수탄. 그쪽 그 터키 사람들 라딘. 오스만 제국인가요? 알라딘. 오스만 제국이랑 알라딘. 칭기스칸 여기는 어마어마했었다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근데 걔네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는 언젠지 모르지만 총이 나오고 아닐까라는 예상을 잠깐 해보면서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나저 페펜하이머님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렇게 총균수에. 되게 잘하신다. 아니, 아니 대체 역사 더 잘하셔. 자봐 우리가 얘기한 거 저기 총균수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맞아. 쇠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시대 이후에 쇠가 그렇지. 등장하면서 점점 강국들이 생겨왔다고. 하지만 그때 고구려가 중국을 먹었어야 되는데. 시적 힘들지 네, 않아요? 그렇겠죠. 하나 써요 그렇게. 하나 쓰면 되지 그렇게. 그게 대역. 그게 대역이잖아 이게. 그때 어.
이게 대역이지. 고구려가 강철 기술 말고 저 균 기술도 있었어. 안 먹었겠냐고. 아니 균기술이 왜 있어 그때 그러니까 저 총 기술 있었어 봐. 와, 지렸다. 그러면 너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야, 다 엎드려. 제가 볼 때 그거 대형물이 아니라 판타지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고 가면. 싶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실 요거 이제 얘기한 김에 한국사 클리셰가 뭐 얘기할 게 있으면 더 괜찮고 아니면 그 외국 거 이제 전 세계사의 클리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조선에 국한돼서 얘기하면은 조선만. 조선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반도가 되게 이 침탈의 역사가 많잖아. 아, 그쵸. 공격 너무 우리는 많아. 어디 공격을 가보지 못했다고. 항상 두들겨 맞았다. 고구려만 이상한 놈들이라서 맞아. 어디 간 거지. 그쵸.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압제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조선이 세지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압제를 받지 않을 거고 한국전도 없을 거고라는 약간의 어떤 기대감들이 묘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기업 조선이 재밌는 이유는 조선이 세죠. 그럼 뭔가 내가 뭔가 내가 뒤에, 예. 조선 제국의 뭔가 신민이 될 것만 같고 뭐 그런 뽕이 좀 차. 되게 새로 기대가 맞다고 생기는구나. 생각이 예. 드는 이야기가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 대역까지는 안 봤거든요. 근데 외국에 보면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뭐 튜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역물인데 그런 걸 보면은 그 국뽕이란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야기가 느낀 게 그 사람들은 이미 열강들이고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오히려 이제 그냥 그 시대금 느낌으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해 역사잖아요. 예. 한해 역사고 항상 침탈을 당해왔기 때문에 국뽕의 내용을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고 독자님들한테 어필이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일련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중국의 눈치 안 볼 수 없고 일본의 눈치 안 볼 수 없고 지금도 그렇죠. 사실.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도 똑같아. 조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죠. 단지 우리가 좀만 더 살기 좋아졌을 그쵸, 뿐이지. 예. 그렇지. 우리가 지금 천민이 없을 뿐이지 사실 천민도 있어 요즘에. 아니,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잖아 천민. 나 노비인데? 여기 있잖아 천민. 아니, 처음이니까. 내 전용 노예 한 명 있잖아. 야!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 조선에 우리의 지금 이 대한민국을 약간 빗대면서 조선이 강해지면서 그런 뽕이 차오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명원 작가님 거 검은머리 미군 대원수도 보면은 네. 사실 한국인 성공 스토리란 말이야. 그쵸. 아, 그쵸. 미국 그 땅에서 뭐 옐로우 몽키? 그때는 그치. 뭐 놀리는 게 네. 소설 보니까 계속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원 작가님이 네. 요번 작품은 아예 유럽인이 됐지만 네네. 사실 그 검은머리 미군 대원수에서는 독자들이 조금 더 몰입하기 편하게끔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 유진 킴인가? 유진 킴! 어쨌든 어쨌든 저희 보시면 이제 대통령 각하 만세를 보진 않았지만 결국엔 극단적인 파시즘으로 우리나라가 변질된다고 하는데 저게 결국에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가상의 이야기고 파시즘이란 게 어쨌든 이제 국뽕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에 관련돼서 그 유진 킴이 성장을 하지만 저는 그 유진 킴에게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때도 조선이 예, 일본 그거였잖아요. 그쵸? 일본의 압제를 당하던 일본의 식민이었던 걔가 네. 그러니까 왜 식민으로 만들게? 예. 미스터 선샤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유진 초에 걔도 되게 아픈 맞아. 역사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을까? 맞아. 꿈을 안고 그리고 거기에 가야지만 살 수 있었어. 도망가는 거였잖아. 진짜. 근데 거기서 살러 갔는데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군인이 되는 얘기. 네, 맞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야. 맞아요. 살기 위해 죽으러 간다. 얼마나 슬픈 얘기냐. 그러다 보니까 멋있다. 주인공한테 좀 몰입을 해서 주인공이 승승장구하길 바라고 네. 그 과정에서 전우들을 살리고 누군가를 또 살리게 되고 역사적으로 어떤 살짝씩 보면은 한국이 피해 입을 거는 끝없이 줄여지더라고. 뭐 대역이요? 아니 검은머리 미군 대원수. 아, 그쵸. 맞아. 한국이 피해 입을 것들을 그 작가님이 의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의도했겠죠. 네. 한국이 피해가 원래 더 컸을 거를 음. 그 유진 킴으로 인해서 조금씩 작아져. 그러고 근데 유진 킴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그거긴 하거든요. 나는 미국인이다. 그러니까 미스터 아. 선샤인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쵸? 맞아요. 네. 처음에. 근데 이게 크기는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제가 초반만 봐가지고 음.
너무 가볍고 재밌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 난 이런 게 대책사 이런 게 아닌 줄 알았어. 이게 독자 입장을 보면은 손이 잘 안 갔던 게 뭐 다들 그러실 텐데 되게 무거울 것 같았어요. 모르는 역사 많이 나오는데 내가 재미도 못 느낄 것 같고. 보통 대역이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진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는데 훨씬 그러니까 몰라도 재밌을 정도로 재밌어. 맞아. 그러니까 옛날 어. 대체역사들은 확실히 삼국지물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 그래 맞아. 아는 사람만 보여. 왜냐면 삼국지 대역물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좀 어려워. 그쵸. 장기 두면서 막 설전 오가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사실은 요즘에는 모든 장르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든 장르에서는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 되는 작품들 중에 캐릭터가 구린 작품은 없어. 깜짝 근데 놀랐어. 대체 역사 중에 잘 되는 작품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보면은 캐릭터 다 장난 아니야. 맞아. 너무 재밌어. 잘 쓰고 이 인물 재밌어. 진짜 이랬을까? 막 하면서 막 맞아, 상상하게 맞아, 되고 맞아. 그런 재미가 있다고. 진짜 엄청 재밌어. 근데 너무 난 이렇게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 빠따댕이라 그러고 막 여기 뻑히 코리아 막 이러고 근데 지들 그거는 개그치고 약간 명원 작가님 개인의 좀 특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응. 명원 작가님이 좀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꼭 그렇지 그래서- 않은 게 이제 대체 역사라는 어떤 인물에 빙의할 때 음. 지금 얘가 캐릭터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를 좀 그리기가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미 캐릭터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있으니까. 맞아요. 이미 이 그 역사에-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이게 이 뭐라 하지 소망 뭐 이런 관철된 그 사람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아, 어느 그렇죠. 정도는 사료가 있단 말이야. 그림이 다 그려지니까 맞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주도에서 그 화가 누구죠? 이중섭 작가인가요? 이중섭 작가. 포그린. 이중섭 작가 그 개인 작품 보면은 자기가 일본에 못 가가지고 가족들이 막 자전거 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이 이렇게 그 작품 안에 그림 작품 안에 이중섭이 자기 본인을 그렸는데 그 이중섭의 본인이 무표정하게 그 자기 가족들이 노는 걸 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캐릭터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기가 쉬워. 예를 들어서 정약용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세종을 그린다거나. 세종을 그리는 경우에, 얼마나 지랄하고 차 빠졌네 하는 한석규가 얼마나 잘 보여줘. 그쵸. 그리고 거기서 그게 뿌리 깊은 나무였나? 네. 네. 우리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캐릭터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국지 같은 것도 장비, 유비, 관우, 뭐 조조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려진 게 어느 있단 말이야. 정도는 그러니까 거기에 작가의 상상을 더해서 써주기 때문에 뭔가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체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 아. 기본의 사료로 가질 수 있는 캐릭터의 그쵸, 기본적인 재료가 그게 있다. 많기 때문에 네. 캐릭터 조형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치. 그치, 좋아. 맞아. 특징이 될 수 있겠죠. 네, 특징이요. 굿. 확실히 근데 요거 얘기하면서 느낀 게 네. 그 장르 소설이 대리만족인데 아까도 이제 드렁큰 이제 댕댕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한 10등 정도 한다고 해도 1, 2, 3, 4등 다 근처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대형물 통해서 이제 구강한 나라 이런 거 이제 다른 강대국들을 압도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대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안타깝다는 거를 좀 아시는 분들이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정치의 외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 역사에 조금 더 쉽게 빠져드시는 거야. 그러면 연세가 좀 높을수록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3, 4, 50대가 더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3, 4, 50대가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 이제 여유도 좀 삶의 여유도 조금 생기고 하시면서 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네. 정치가 나에게 주는 여파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실 거 아니야. 재테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그쵸. 읽기 위해서 세계 외교도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체 역사를 보게 됐을 때 그게 주는 재미가 생기는 거지. 네.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유리한 장르가 되겠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계사 관련한 클리셰는 좀 세계사? 없을까요? 이게 저는 그거 하나의 거의 길이 2차 대전 막 전쟁물 많이 쓰는데. 2차 대전 전쟁물 많이 쓰고 로마. 결국에는 로마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로마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주인공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되게 후질 거라는 상상을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이제 되게 문명이 발달해 있어서 놀란다. 예를 들어 뭐 콘크리트라든지 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연장선인 게 그러니까 현대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제 발전시키고 대비 하고. 예, 발전시키고 왜냐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제 괴월병 먹으려고 귤 같은 거 먹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뭐지 초반에 이제 확인이 안 됐다가 왜 이제 그런 병이 생기냐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온 것도 있기도 하니까. 그 웹소설은 아닌데 네. 예전에 보면은 그 피타고라스가 사기꾼이다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심각하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그 피타고라스의 그 제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 세계사적인 클리셰라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역사 비틀기 그리고 역사 속에 약간 음모론 이런 게 사실 대체 역사의 재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 음모론 네, 재밌잖아. 그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좀 약간 음모론이나 아니면은 네. 사실 그 이프죠 이프. 이프. 만약에를 네. 가정했을 때 히틀러는 재미란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 이프가 재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세계사던 맞아요. 굳이 세계사가 아니던 네네. 결국에는 그 이프 역사를 비트는 그 약간의 재미 네네. 그리고 그 여파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또 재미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클리셰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음모론을 좀 적재적소의 클리셰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대체 역사는. 그쵸. 그러면 여기 괜찮으시면은